기술 출판을 위한 제품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품 생산을 위한 제품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공정 설계를 위해서 설계에서 만든 그 제품 구조, 부품 리스트와 제품 구조를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제품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으로서 제품 관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간단히 설계해서 만든 제품 구조를 간단히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머티리얼 같이 생산에 필요한 부품 리스트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기술 출판, 즉 이제 고객 지원을 위한 제품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객 지원 제품 관점도 필요에 따라서 부품 리스트를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제품 구조를 단순화시키거나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고객 지원을 위한 제품 관점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차피 고객 지원 제품 관점도 방법 차원에서는 생산을 위한 제품 관점과 뭐 유사합니다. 그 부품 리스트를 공유하고 거기서부터 필요한 제품 구조를 이제 고객 지원에 필요한 제품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를 통해서 우리가 고객 지원 제품 관점을 설명을 드릴 거고 특히 이제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고객 지원을 계획하는 중요한 어떤 과정이 기술 출판이었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품 카탈로그 출판이죠. 그래서 말은 이제 부품 카탈로그 출판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고객 지원 부품을 결정하고 고객 지원 부품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고객 지원 제품 구조, 그 다음에 부품 리스트를 결정한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고객 지원을 위한 기준 정보를 만드는 그러한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출판을 위한 제품 관점을 이제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고객 지원의 대표적인 과정을 지원하는 그러한 제품 관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고객 지원에서는 기술 출판 또는 뭐 부품 카탈로그 출판이 중요한 단계고요. 생산에서는 이제 공정 설계가 이제 중요한 그런 단계였죠. 그래서 생산에서는 공정 설계를 통해서 생산 제품 관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고객 지원에서는 이 부품 카탈로그 출판 또는 뭐 기술 출판 또는 그 안에 정확하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 안에 세부적인 과정으로 보면 고객 지원 부품 기획 또는 뭐 서비스 부품 기획 또는 스페어 파트 기획 이런 과정 같은 내용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객 지원 제품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했던 볼펜, 간단한 볼펜의 이제 제품 구조가 보이고요. 그래서 이 볼펜의 제품 구조가 그 점선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까지 합치면 설계해서 만든 제품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볼펜은 총 5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모듈 중에 일부분을 이제 선택해서 볼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검은색 볼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중 일부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볼펜들의 각 구조를 이제 설계를 쭉 해놨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그 카트리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트리지라는 것은 볼펜의 그 잉크를 포함한 튜브, 그 다음에 팁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카트리지 뭐 예를 들어 블랙 하면 B, 블랙 하면 030 카트리지 블랙 하면 그 아래는 이제 카트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잉크가 그 카트리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나눠져 있고요.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060 카트리지 하면 지금 이제 그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060 카트리지는 팁하고 튜브로 이루어져 있고 팁은 다시 볼하고 볼 홀더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설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제품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설계 제품 관점이 됐었고요. 자, 그러면 기술 출판을 위한 제품 관점, 뭐 또는 고객 지원을 위한 제품 관점은 첫 번째 단계로서 이 중에서 이제 부품을 선택을 합니다. 부품을 선택해서 이것은 내가 고객 지원을 위해서 서비스 파트로 사용하겠다. 그것을 결정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화살표, 녹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시면 다른 것들은 그대로 쓰는데, 즉 다른 것들은 고객 지원 부품으로 쓰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AS 할 때 그 부품을 교환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객 지원에 쓰이는 부품들인데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뭐 잉크만 떨어졌다 해서 채워주기도 그렇고
뭐 TV 볼이 빠졌다고 해서 그걸 고쳐주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카트리지 전체를 하나의 부품으로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이라든가 거기에 잉크라든가 튜브 같은 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를 고쳐주지 않고 카트리지 전체를 고쳐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 부품 기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래에 있는 그 카트리지 B, 030 카트리지 B, 040 카트리지 R 아래에 있는 부품들은 무시한다. 그것들은 서비스 부품이 아니다. 그 위에 있는 03번 040 카트리지 BR이 서비스 부품이라는 걸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품 구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카트리지를 고객 지원 부품으로 선택을 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고객 지원 제품 구조는 원래 설계해서 만든 제품 구조에서 아랫부분, 그 카트리지들의 아랫부분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단순화된 그러한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볼펜 같은 거를 구입해 보면 따로 그 카트리지만 따로 이렇게 또 판매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교환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런 용도로도 사실은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부품에 카트리지 B하고 카트리지 R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술 출판을 위한 제품 관점을 처음은 이렇게 어떤 부품을 우리가 선택하냐, 설계해서 만든 그 제품 구조나 부품 리스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객 지원에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단순화될 수도 있고 또는 앞에도 한번 예를 말씀드렸는데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단순화된 그런 형태로 부품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상품 기획, 고객 지원을 위한 부품을 기획한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앞에서 그렇게 부품 두 개 카트리지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윗부분을 또 변경을 합니다. 윗부분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듈이 있었잖아요. 뭐 베이직, 그 설계에서는 그 제품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모듈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베이직이라든가 뭐 잉크 카트리지라든가 캡 블랙, 뭐 노브 그런 것처럼 어떤 기능적으로 제품을 쭉 이렇게 분리를 하고 모듈을 분리했었는데 고객 지원에서는 그 윗부분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윗부분이 고객 지원을 하기 편하도록 또는 뭐 고객 지원을 할 때 그런 서비스 부품을 찾기 편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품 구조가 또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바로 이제 그 부분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75B라는 제품의 좌측에 보면 175B라는 제품의 설계 제품 구조가 보이죠. 그래서 설계 제품 관점 또는 뭐 이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보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 보이는데 앞에서 우리가 그 카트리지 부분에서 카트리지 뭐 블랙이면 카트리지 아랫부분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냥 카트리지 블랙만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랫부분이 없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좌측에 있는 설계 제품 관점이 우측에 있는 고객 지원 제품 관점으로 변경했죠. 그래서 그거는 앞에서 예를 들어서 카트리지 부분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카트리지 B라는 걸로 그 아랫부분은 없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좌측에 있는 윗부분에 있는 뭐 베이직, 잉크 카트리지, 익스테리어 블랙 그런 식의 모듈 부분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두 가지로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섹션 엑스테리어, 그 다음에 섹션 인테리어, 그러니까 내장, 외장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내장, 외장으로 바뀐 거는 고객 지원을 하기에 이런 구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상단도 카탈로그 1치로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윗부분을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윗부분에 바뀐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카탈로그, 파츠 카탈로그 부분에서는 이제 챕터가 됩니다. 보통 출판할 때 그런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섹션 익스테리어, 섹션 인테리어에서 구조를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이제 이렇게 바꿔놓으면 전체적으로 부품 카탈로그를 위한 제품 구조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고객 지원 제품 관점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한다면 그 각각의 이런 섹션이 만들어지면 그 섹션에 필요한 부품 조립도 또는 뭐 분해도라고 볼 수 있죠. 그 고객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도면들이 거기에 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도면은 그냥 고객 지원에서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앞에 그 설계에서 CAD, 3D CAD 특히 그런 데서 만들어진 모델을 형태를 가져다가 변경을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보 시스템에 통합되다 보니까 이런 CAD 모델도 연계를 해서 즉 CAD 모델의 내용을 가져다가 자동으로 이런 그 조립도라든가 분해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조립도는 그냥 그 그림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그 부품에 번호가 붙어 있고 그 번호하고 그 부품의 상세 정보들이 또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의 정보 시스템에 통합돼서 관리되는 것이 가장 이제 최신의 어떤 기능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최신의 어떤 PLM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제품 관점 두 개를 관리를 하고요. 부품 리스트는 이제 통합으로 관리하고 거기다가 CAD 모델들도 이런 식으로 고객 지원 부품 고객 지원 제품 관점의 이런 조립 모델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해체 분해 모델 그런 그 조립도나 분해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CAD 모델을 갖고 있고 이 CAD 모델들은 앞에 설계에서 만든 거랑 어떤 연관을 자동 연관을 갖고 있어서 이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앞에서도 이제 계속 강조를 했지만 이 좌측에 있는 설계 제품 구조가 가만히 있질 않죠. 이게 이제 이 제품이 175B 볼펜이 모델 아웃,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완전히 시장에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설계 변경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 변경에 따라서 우측에 있는 고객 지원 제품 관점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고객 지원 제품 관점이 바뀌면서 또 동시에 조립 그도 또는 뭐 분해도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자동으로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쉽게 그 변화를 좌측에 있는 변화를 보고 우측의 변화를 따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시간도 빠르게 할 수 있고요. 효과적으로 그런 설계 변경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 지원 제품 관점 하고 설계의 제품 관점이 잘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E봄, M봄, CS봄 통합, 뭐 단일봄, 통합봄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품 관점이라는 그런 개념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같은 예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어떻게 부품 카탈로그를 편집하는지 만들어내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부품 리스트를 통합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품 관점만 설계 제품 관점, 고객 지원 제품 관점. 특히 이제 부품 카탈로그 편집기라는 것은 바로 고객 지원 제품 관점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DM이나 이 그림을 보면 좌측에 보면 PDM이나 PLM에서 어떤 부품을 이제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부품을 제품 구조상에 이제 추가시키는 거죠. 어떤 제품 구조냐면 고객 지원용 제품 구조. 그러니까 이쪽 좌측에 앞에 봤을 때 좌측에 있는 제품 구조에서 부품을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고객 지원용 제품 구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예로 뭐 external, internal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다 부품을 붙이는 거죠. 즉 제품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설계해서 부품 리스트 만들고 제품 구조 쭉 만들어내는 것처럼 고객 지원 쪽에서 부품 리스트 쭉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객 지원용 그러니까 파츠 카탈로그를 위한 부품 구조를 좀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부품 구조는 사실 파츠 카탈로그의 컨텐츠 그러니까 순서 또는 뭐 그 차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부품 리스트를 공유하고 어떤 PDM, PLM 환경을 공유해서 사용하면 그렇게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익스터널 아래다가 또는 인터널 아래다가 내가
그 설계해서 만든 부품 리스트 중에서 고객 지원으로 사용할 거를 붙이면 바로 고객 지원 제품 구조가 만들어지고 부품 카탈로그 편집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품 카탈로그 편집기를 만듭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런 제품 구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부품 리스트에 그 CAD 모델이 원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해서 만든 CAD 모델을 이용해서 또 조립도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지원을 위한 부품 카탈로그에 위한 조립도를 만들어서 공유를 한 거고요. 그럼 그런 제품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웹을 통해서 또는 뭐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부품 카탈로그를 온라인 부품 카탈로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온라인 부품 카탈로그를 만든 모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부품 카탈로그 설명할 때 큰 회사 뭐 존 디어라는 그 농작물을 뭐 추수하거나 그러한 그 큰 트랙터 같은 걸 만드는 회사 걸 보여줬는데요. 그거랑 이제 사실은 기능적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좌측에 제품 구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니까 인터널, 익스터널 이 제품 구조가 있고요. 고객 지원 제품 구조죠. 그러니까 고객 지원 제품 관점에 의한 제품 구조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클릭하면 우측에 이제 조립도가 나오죠. 거기에 대한 조립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도의 각 번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번호를 클릭하면 그 부품들이 나오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인테리어라면 인테리어 안에 부품이 2개가 있고, 그 이제 제품 구조 아래 2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클릭했을 때 그 제품의 정보가 상세하게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부품 카탈로그를 만들 때 이거를 내부적으로 보면 제품 구조가 이제 마련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널 아래 지금 스프링하고 아마 카트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카트리지가 붙어 있는 그러한 고객 지원 제품 구조가 사용되고, 또 이제 조립도를 위해서는 뭐 인터널 아래 그 2개의 부품에 조립한 그 도면, 그러니까 뭐 그것을 CAD 모델을 이용해서 설계해서 만든 CAD 모델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품 카탈로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 지원 제품 관점을 이용해서 부품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웹 기반 일방 제품 정보 통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 도면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면은 설계해서 만드는데 그 설계해서 만든 도면을 전 부분에서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객 지원을 하는 쪽에서도 사실 도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면을 보고 싶어 하는 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외부 공급자들도 어떤 특정한 도면을 이제 봐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제품을 뭐 관점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굉장히 큰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응용이 필요한 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설계해서 만든 부품 리스트 중에 일부분만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면 부분도 보여주고, 그 대신 그분들은 그걸 사용하는 쪽은 그거를 뭐 업데이트하는 건 아니고 단지 그냥 그 내용을 이렇게 브라우즈하는, 일방적으로 이제 읽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도면 서비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CAD 모델 전체를 보여준다기보다는 CAD 모델에서 도면을 만들고 그 도면을 이제 외부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생산이나 고객 지원처럼 큰 그룹이 아니라 자잘한 작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방,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업데이트 할 필요는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는 그런 서비스다, 그런 뜻이고요. 일방 그 전달이라는 뜻이고요. 웹 기반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달을 할 때 웹이라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뭐 저쪽에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웹을 통한 일방 통합 또는 일방 전달,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웨이 웹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생산이나 고객 지원 같은 그런 그룹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외 그룹들 중에 우리가 설계 정보, 도면, 그러니까 뭐 CAD 모델 중에 도면 정보를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업데이트를 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서비스에 웹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이 아시다시피 프로토콜이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순 검색이라든가 열람을 할 때는 요 웹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요 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료를 이렇게 열람하거나 검색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걸 업데이트 할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외부로도 굉장히 가능하지만 아직도 이 제품 개발은 약간 보수적이라 그런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입력하거나 바꾸거나 할 때는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뭐 보안이나 이런 것들 측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직도 클라이언트 서버형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지금은 이제 웹 을 기반으로도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런 그 업데이트가 가능한 거는 뭐 이렇게 좀 더 보안을 강화해야겠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도면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할 때는 웹이 굉장히 단순하고 또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웹 기반 일방 통합은 웹의 접근 효율성, 편리함, 그리고 경제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방 통합을 웹 기반 일방 제품 정보 통합을 이용해서 설계에서 또는 뭐 생산에서 만든 또는 고객 지원에서 만든 정보가 또 필요한 경우로 전달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기업 안에 주요 부분에서 만든 부품, 제품 구성, 제품 구조, 그 다음에 설계 변경, 또 CAD 중에 도면 같은 것들이 다양한 외부 필요한 부서에서 이제 요청을 하면 그걸 제공하죠. 특히 이 웹 기반 일방 제품 정보 통합은 같은 기업이 아니라 바깥쪽, 그러니까 뭐 서플라이어 또는 뭐 그 AS를 해주는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외부 기업인데 그 기업의 제품을 고객 지원해주는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데서 이제 이 정보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그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부품 정보를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검색하고 열람하는 경우라면 웹 기반 일반 통합이 굉장히 적합하다 그런 뜻이고요.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즘에는 그 기업을 이렇게 인수합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기업하고 우리 기업하고 사용하던 정보 시스템이 다르고 그걸 합치는데 굉장히 이제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정보 소스가 있다 그러면 그 정보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없이 두 군데 검색 조건을 보낸 다음에 그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를 웹페이지 하나에다 그냥 쭉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시스템이 서로 통합되지 않고 독립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방 통합할 때는 그거를 통합시키지 않고 뒤쪽에 있는 걸 통합시키지 않고 각각의 요구사항을 보낸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서 외부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주면 그 웹 시스템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굉장히 유연한 그런 환경도 제공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지금까지 쭉 우리가 다룬 거는 뭐 설계, 생산, 고객 지원 이런 기업의 중요 부서에서 주요 정보들을 이제 업데이트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요 마지막 웹 기반 일반 제품 정보 전달 또는 통합이라는 거는 그런 정보들이 뭐 기업 외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좀 소규모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그걸 외부로 전달할 때 웹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웹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여러 군데 있는 걸 통합적으로 보여줄 때 진짜 그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없이 거기서 각각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질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웹 수준에서 통합해서 보여줘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속도라든가 사용자 편의성에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웹 기반 일반 제품 정보 통합도 굉장히 유효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고려해서 추후에 어떤 요구사항, 외부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 이 얘기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